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한국입니다. 저 처음으로 이제 지난한 혁신 포럼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올해는 성진 박사님 모시고서 내부 과제를 좀 수행하고 있는데 아직 연구가 완료된 건 아니지만 초반에 정리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 의견을 공유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다부처 연계를 통한 지역혁신 사업과 과제인데요. 일단 제가 오늘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쉽게 말해서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중앙부처에서 거버넌스, 그 지역에서 거버넌스, 중앙 지역 간의 거버넌스 통해서 우리나라의 현재 지역혁신 거버넌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요새는 지역혁신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쉽게 접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표현 자체는 노무현 정부 시절 2000년대 한 중반 정도에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소개가 됐고 본격적으로 정책화가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국가 과제 한 축으로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보통 지역을 국가의 정책의 수혜를 받는 대상으로 그렇게 느껴왔었다면 지역혁신이라는 게 정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을 혁신의 조치라고 혁신의 거죠. 혁신의 시작점으로 그렇게 여기는 식으로 해서 지역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는 관련된 특별법이라든가 보시는 것처럼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을 시켰고요. 이를 통해서 지역의 권한을 갖추는 지방공단 그리고 균형 발전을 좀 강화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차원에서의 이런 위원회뿐만 아니라 발만처럼 각 지역별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을 해서 중앙과 지역이 함께 지방시대를 좀 맞이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왼쪽에 구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내용이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회, 경제, 문화, 과학, 기술, 산업 등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총망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80원부터 120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처에서 지방시대에 관한 내용들을 지금 두루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역혁신이라는 표현이 이제 정책화가 되고 그리고 많은 부처에서 지역의 중요성을 좀 인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 역시 기획이 될 때 지역혁신에 관한 사업들이 많이 좀 만들어져서 수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부처 간에 사실 다양한 유형의 경쟁들이 있는데요. 특히 사업을 만들어내고 추진하는 데 있어 주도권 효과가 기하는 경쟁이 있는데 지역혁신에도 사실 많은 부분들이 유사하게 지금까지 흘러왔고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더 강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 중에서 그 왼쪽 두 가지까지 오른쪽에 있는 상세한 그림의 추격본이 될 텐데요. 제가 2021년도에 과기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한 4개 정도의 부처들의 지역혁신 법정 계획들하고요. 지역혁신 주요 추진 사업들의 키워드들을 분석을 해봤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굵게 나온 부분들이 있다는 게 그만큼 관련 부처들 사이에서 유사 중복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내용적으로. 둘 다 보면은 지금 주요 계획이나 네트워크를 봤을 때 마름모 파란색으로 된 게 지금 산업부이고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부처들의 사업이나 계획들이 많이 연동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단순하게 산업부에서 무한 확장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지금 굉장히 획사적으로 겪고 있는데 거버넌스 전략적으로 어떻게 좀 개선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만약 지역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혁신의 소외 대상이 아니라 주체라고 한다면 그 결과물이 지역에 얼마큼 집중돼서 효능감을 느끼게 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중앙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중앙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는 지금 요새 우리나라에서 그 지원신 사업들이 많이 권장하시는 그리고 가기고 산업 중기부 4개 정도의 부처의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대 부처들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여전히 좀 겹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각자의 비전이 클리어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자체에 가면은 일단은 중앙정부만큼 사람수가 많지도 않고 중앙정부가 있는 부처의 개념이라고 하면 그게 축소가 돼서 부서의 개념으로 해서 지자체에 나가는 거죠. 이 말의 즉슨 구체적인 지역 현안이나 사안에 대해서 계획할 만한 공무원의 직단이 그렇게 충분하게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정부 주도로 한 그 지역혁신이 정책에서 일부러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지역과 관련해서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중앙정부의 돈을 따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야지 사업을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지역들은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부처가 됐든 간에 지역혁신과 관련한 사업비를 따오는 데만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지역마다 종합백화점식으로 한 바구니에 담아놓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좀 전에 송희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절대적인 투자 규모를 치면 결코 질관은 작지 않았는데 이 투자 규모가 누적된 만큼 효과, 성과 이런 게 누적돼서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요 부처들이 있고 주요 부처 산하에 있는 혁신기관들입니다. 산업부는 이렇게 있고 종교식으로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R&D와 BR&D에서의 기능들이에요. 보시다시피 동그라미, 세모, X 이런 식으로 된 부분을 보시면 사실 각 부처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될 세부적인 혁신기관들의 역할에 따라서 내용들이, 기능들이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유사중복성이 있고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내용을 놓고 보면 이건 어딜 가야지 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거든요. 그 상위단에 있는 부처 간의 사업들 혹은 계획들의 중첩성 이것과 사실은 똑같이 연동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의 예를 갖고 왔는데요. 바이오헬스 분야입니다. 우리가 그냥 바이오헬스라고만 하면 그냥 보건복지부구나 라고만 생각할 텐데 실제로 사업이 돌아가는 걸 보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보시는 많은 부처들이 지금 관장을 하고 있어요. 서울부터 해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내려가시다 보면 주요 역마다 이제 여기 다가올 때마다 이제 광고를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의료도시를 표방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분야가 이렇게 바이오헬스가 있는데 너도 나도 지금 같은 분야에 있어서 이제 주머니 차기를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경쟁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런 특정 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 단위에서도 그렇고 지역 단위에서도 그렇고 지금 사업의 내용이나 정책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국적이고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사실 제대로 이제 발현되기 어려운 구조에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은 라이즈 사업으로 대표적이고 더 일본에 있는 글로벌 대학 30이 있는데 라이즈만 간단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많은 사실 라이즈 사업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물어보세요. 라이즈가 무슨 새로운 사업인 거냐라고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5개 기존 이제 대학 재정 지원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플랫폼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라이즈부터 지방경을 사업 에이전트까지 각각 있었던 거버넌스 구조들을 하나로 뭉쳐서 이제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는 거버넌스로 재편을 하겠다는 식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좀 중앙적으로 차치하고서라도 지역에 있는 라이즈 센터가 됐는데 이 라이즈 센터에서도 지금 라이즈 센터 중심으로 지자체와 함께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혁신을 좀 이루려고 노력하는 구심점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모이다 보면 하나의 일련된 구조 안에서 같은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관련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 상황에 대한 일종의 문제의식을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부의 산부나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버넌스 자체가 굉장히 좀 대동소이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구조인데, 우리는 흔히 말해서 중앙 주도의 지역 혁신이라고 하지만 중앙에서는 또 다른 해석을 하는 게 뭐냐면은 기재부 중심의 이제 거버넌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에 맞춰서 모든 부처들이 한꺼번에 이제 똑같은 활동을 똑같은 기간 안에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서 국회에 올라가서 국회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돈이 이제 각 부처에 들어가고, 각 부처에서는 이제 전담기관들 있잖아요. 전담기관에 돈이 들어가고, 전담기관 지자체에 내려주고,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안에 있는 지역 내 혁신 기관들에게 이제 돈을 들어가고, 이제 사업을 굴리고 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예를 제가 하나 갖고 온 게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비판적으로는 각 부처들이 따로 나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즘 들어서는 부처들 간의 연계협력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이게 막 이제 시작이 되고 아주 확산이 안 돼서 그렇지. 그 예 중에 하나가 지금 행안부하고 중기부랑 같이 하는 약칭으로 하는 지역혁신 공모 사업인데요. 이제 릴리즈가 돼가지고 막 준비를 해서 이제 박차를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행안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갖고 있잖아요.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그 돈을 이제 재원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중기부는 기존에 했었던 이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대상 지원 사업들을 활용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간에 이제 협력을 하게 되고, 지금 여기 자세하게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특이한 것은 광역 지자체하고 기초지자체랑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초지자체끼리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추진체계 자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여지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으로 해서 이제 도표를 바라보시게 되면은 행안부하고 중기부는 이미 마찬가지고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가 함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중앙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이 전담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있는 테크노파크들이 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전담기관도 이제 중앙 지역이 또 함께 하는 그런 형태를 보게 되죠. 또 다른 예로는 지금 충남의 구려군에 있는 스마트팜 컴플렉스 조성 과제라는 건데요. 이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내용의 예가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기금을 마련하고, 중기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R&D라든가 결과 나오는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데 지원을 해주고, 여기 기초자체인 부여군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예비 창업자를 발굴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창업도 지원을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더 이제 중앙과 지역 또 중앙기관이 함께 하는 형태의 거버넌스 구축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요새 나오는 지방시도의 열강의회라고 하는 지역 관련한 계획들을 살펴보시면 거버넌스 내용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의 예로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이 부천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서 자유율에 해당하는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도하는 신체 구축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해서 거버넌스, 지역 주도 혁신이나 거버넌스 재편이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사실 지역 안에서의 보면은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최상의 의사결정 체계가 있는데요. 이름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냥 지역별 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여기 그 지역별로 있긴 하지만은 사실 유명무실한 상황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거버넌스 안에 제도적으로 들어있지만 거버넌스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사실 모든 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기능을 사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 소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혁신 자원을 한데 모으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좀 초광역인 걸로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광역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서 전략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잘 안 되긴 하지만 늘 얘기가 되어져 왔었던 지역하고 지자체가 협력을 하는 그런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라는 내용도 들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약간 이제 제도의 개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기존에 있는 지방과학기술협의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좀 운영하고 이제 평가가 나와서 사실 이제 정책이 사업으로 연결되고 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들이 좀 있었어요. 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모아나가지고 최상위를 위해서 좀 더 지금 영향력 있게 할까라고 고민을 해서 나온 내용이 같이 있는 지역과학기술 전략회의를 만들어서 4분의 2 안에 집어넣는 있었죠. 이 계획서 안에서 보면은 한 파트가 그 지역 현장의 목소리인데, 여기에서도 우리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안에 전담기관 입장에서 하는 말은 지자체 구성 안에도 그렇고 안에 있는 많은 관리기관들이 있잖아요. 테크노파크나 R&D, 혁신 이렇게 등 R&D 사실 척추발전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중앙부처가 경쟁하듯이 이 안에서도 경쟁하는 구조가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내려오는데 이게 필요하게 쓰인다기보다는 여기 쓴 거 아니고 좀 비싼 거 만들어내서 제어를 불리는 그런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그런 게 있고요. 이 추진체계상에서 이 지역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교수님께서 사실은 지역에 필요한 것보다는 개인연구라든가 아니면 중앙 차원에서의 이제 과제들을 따기 위해서 올라가 계시는 경우가 많이 많이 있어요. 특정 지역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농담으로 이런 말을 했는데, 자기는 모 대학 지도상, 모 대학 이상으로는 안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누구랑 약간 다른 형태이긴 한데 굳이 중앙 가서 이제 아닌 극심한 경쟁을 통해서 재원을 따오더니 그냥 지자체랑 좀 같이 해가지고서 그냥 편하게 그냥 소소하게 과정을 하고 지내는다 뭐 이런 분들도 좀 일부 계시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지방대가 사실은 지역혁신 시스템상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대학이라는 이 조직의 의지보다는 그 구성하고 계신 교수님들의 의지가 훨씬 더 사실 중요한데, 그거를 좀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인 부분에 좀 한계가 여전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소 같은 경우도 여기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일부 출연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규모도 작고요, 사람도 적고요, 또 돈도 별로 없고 동의소도 적고 하기 때문에 지역하고 함께해서 지역혁신을 이끌어나가는 데서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근데 기업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수 기업들은 사실은 대도시 아니면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하방 구조 자체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단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미 말씀드린 반복하는 겁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거버는 일단 불전적이고요. 서로 경쟁을 한다는 것이죠. 또 이걸 갖다가 총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제도상으로 해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절차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절차가 존재할 뿐이지 사실 그것 때문에 조정이 잘 이루어지는 건 또 아니에요. 지역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혁신기관들이 있고 이거를 관장을 하는 도청이나 시청 내에서의 어떤 나름대로 역할들이 있을 텐데 그게 실제로는 현장이 잘 들어가지 않는 중앙은 사실 거의 없다는 거죠. 이런 큰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역 간의 연계 차원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이상하죠. 여기서는 좀 잘못 보는데 근데 보이는 게 절대더라라는 거는 사실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둘 다 안 돼 있는데 이 연계 자체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결과적으로는 중앙과 지역 간의 이런 통합적인 혁신 거버넌스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지역 혁신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이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될 상황이 아닌 거죠. 여기에다가 재정적으로 당연히 경쟁을 하다 보니까 비효율성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성과나 효과를 기대하는 건 어떻게 보면 큰 욕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제시하는 그 정책 대안은 인프별로 우리가 거버넌스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해왔던 방식들은 그대로 일단 했고요. 중요한 현안이 떴다고 했을 때 TF 형식으로 해서 이 중앙과 지역이 좀 거버넌스를 좀 스페셜라이즈하게 만들어서 빨리 해결을 하고 그 해결 이후에는 좀 해체하는 방식으로 좀 유연하게 좀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다부처 지역혁신 기획사업을 좀 종합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재정은 누가 맡고 교육은 누가 맡고 기업, 과학은 누가 맡고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좀 크게 좀 나가야 되는데 방향성은 맞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좀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그런 어려움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중앙지역 간의 공동을 지원하는 대상이 뭐냐면 지역 안에 있는 혁신 기관들이에요. 실제로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지역의 사업을 관리를 하고 평가를 해서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일선에 있는 주체들은 중앙에 있는 전담기관이라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전담기관들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전담기관을 제대로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